자, 첫 번째 이슈는 속도 조절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확인의 시간에 3월이 왔습니다. 3월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에 2월 말에 3월 초 네. 중순까지는 조금 주춤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게 또 입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땠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미국 증시. 사실 뭐 3월 달에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리는데 우리만 못 가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미국 증시 참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네. 뭐 미국도 3월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열 논란이 사실 많거든요. 많죠. 네. 가열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는 식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무려 3%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끝이 났거든요. 그럼 딴 게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서서히 나머지 빅테크주들은 좀 힘이 딸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좀 의미하는 것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사실 오늘 새벽에 3% 가까이 올랐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엔비디아도 장중에 크게 급등하다가 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다는 관점이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이라서 어쨌든 우리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가지 않는 한 네. 나스닥이 가기는 좀 힘드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엔비디아 올랐는데도 나스닥 빠졌다. 나머지 빅테크주들 이제 조금 지쳤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또 1등 기업인 우리 엔비디아도 어쨌든 간에 윗꼬리 길게 한번 달았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윗꼬리를 단 양봉 이게 바닥권에서 나오게 되면 계속 떨어지던 게 뭔가 어떤 반전 시도를 한다고 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데 네. 저 오른 상태에서 이런 패턴 나오면 약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추세적으로 무너질 장은 아니지만 네. 그동안에 쉬지 않고 올랐던 거 3월은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자, 엔비디아 그 AI 컨퍼런스가 3월 18일 날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 증시는 3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좀 쉬었다 네. 가니까 우리 증시는 우리 잘한 디커플링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럴 때 좀 디커플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어쨌든 미국 증시 분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오늘 마감한 우리 한국 증시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 오늘 안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뭐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다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해버린 바람에 네. 오늘 2차 전지들 다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꽤 큰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주춤한 걸로 봤을 때 이쪽도 좀 쉴 것 같고 그럼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또 갑자기 그래요. 또 요즘 또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전반에도 좀 안 좋은 흐름들 특히 저희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일정들이 그렇죠. 트럼프가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방 재판에서 트럼프 네. 뭐 선고 나올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네. 또 뭐 트럼프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할 때는 보통 전기차 쪽이 그러니까요.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2차 전지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오늘 근데 사실 그 바턴 터치를 뭐 금융주를 포함해서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이 네, 네. 강하게 오전에 한번 그 이어받는 뭐 이쪽 안 가도 우리가 가면 된다고 좀 가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죄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요. 그걸로 봤을 때는 이쪽도 지금 힘에 좀 붙이는구나. 이러면 이게 우리가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말씀드렸던 조정 구간을 좀 3월 달은 뭐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전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좋을 때는 꼭 커플링하고요. 좋을 때는 디커플링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미국과 한국 글로벌 증시 속도 조절을 좀 3월 18일까지 미국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 증시는 어떤 식의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월 18일까지 견조한 기간 조정을 받다가 네. 18일 AI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고개를 한번 바짝 들고 튀어나가주면 딱 좋긴 좋은데
지금 이 뭐 AI 컨퍼런스 한다라는 부분도 너무나 시장에 좀 미리 노출된 부분도 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미리 선반영한 것도 있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에 심한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막상 제로 조출되고 나면 한번 이제 붙이려고 하다가 생각밖에 탄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좀 들거든요. 거기다 또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바로 꺼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최근 우리 한국 증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 한국 증시가 올라온 거는 그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금융주를 포함한 이 밸류업 관련주들이 올라온 거고요. 이들 기업들을 끌어올렸던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외인과 기관이 사서 주가가 바짝씩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개인은 팔아서 현금화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지금 현금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사야지 하는 대기 매수가 이렇게 받쳐져 있어서 네. 초기의 조정은 깊게는 잘 안 나옵니다. 좀 빠지더라도 튀어오르고 빠지더라도 튀어오르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원래 에너지를 축적해서 한번 튀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물량이 개인한테 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주식 격언에 개인이 주식 사면 주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힘이 좀 셉니다만은 막상 물량 넘어가 버리면 대기 매수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보통 가더라도 한 번은 흔들렸다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요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기억하실 부분은 지난해도 저희가 보면은요. 지난해도 상반기에 증시가 올랐습니다만은 이 증시 올라가는 패턴이 매달 뭐 쉬지 않고 올랐던 거는 아니거든요. 화면 보통 보여주시죠. 한 달 정도 오르면 한 달 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항상 반복이 돼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서 뭐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어떤 식의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럼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싶기도 합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시황 관련된 부분이나 뭐 종목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좀 교육적인 부분 그래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시장이 조금 박스권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좀 수익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적당하게 좀 매매 테크닉을 좀 부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자산의 일부는 중기 투자도 하고 그렇죠. 또 일부는 단기 매매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단기 매매를 사고 난 다음에 손절가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흔히 말하는 고수들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지 주로 이제 단기 매매 고수라면 아무래도 승률 높은 방법이라 되겠죠. 근데 이게 별로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조금 손쉽게 일반인들도 좀 승률 높일 수 있는 한 10번 들어가면 한 8번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러한 실전 매매하는 비법들 제가 오늘 미니 특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온라인 무료 특강은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냥 뭐 몇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초단기든 뭐 아니면 단기 매매 비법들 이런 방법들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게 늘 항상 온라인 무료 특강 때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3월 대응입니다. 3월 증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18일 전후로의 어떤 변화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속도 조절을
대비하기 위한 좀 네. 준비를 무엇을 좀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전쟁 대비해서 식량 뭐 이런 거 준비하듯이 물 이런 거 준비하듯이 3월 증시 만약에 김문석 대표 말대로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하는 장세가 펼쳐진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음. 이 주식 투자 성공 요소의 7R은 시황이다. 칠알은 시황이다. 네. 네. 그러니까 장 빠지면 음. 답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대부분 개인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음. 좀 사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급이 나서 주춤주춤하게 다 되죠. 팔아버린 네, 경우들이 네. 많고요. 또 막상 이제 조금 쉬어야 될 때, 조금 이제 현금 좀 만들어 놓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보면 또 흥분해서 막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엉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제가 지금 3월 증시는 어쨌든 바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어쨌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쉬었다 갈 것 같은데, 그럼 1차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현금을. 사실 맞겠죠. 제가 최근에 이 시간에 저희 뭐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것도 최근에 증시 상승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남은 물량까지 싹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 없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있다는 관점보다는 시장 자체가 3월달 좀 그래요. 쉬었다 갈 것 같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부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현금화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 좀 현금화할 거는 조금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이라면 네. 어쨌든 뭐 시장이 좀 쉴 것 같으면 이왕이면 시장 빠질 때쯤 수익 나는 뭐 인버스 ETF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도 조금 포트에 일부 담아 놓을 수도 있겠죠.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일부 주식을 좀 들고 또 있는 분이라면 일부 인버스 ETF를 좀 같이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 시장 해지를 조정을 좀 대비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요. 오늘 저희는 코스피나 코스닥 쪽 양쪽 다 인버스 ETF도 조금 그래요? 배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항상 시장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또 방향을 타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3월달 뭐 이렇게 좀 일부 좀 차익 실현할 거 해서 현금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약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해지 차원에서 인버스 ETF도 좀 담아 놓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좀 봐가면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방향을 틀 것 같다 할 때 제가 뭐 이 시간에 분명히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럴 때 또 적극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18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인버스 ETF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현금 보유는 뭐 현금 보유. 만약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김문석 대표님 대박이라고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석 대표의 시장에 대한 평가가 사뭇 좀 다른 분들하고 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되면 확 김문석 대표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또 불안한 건 여태까지 계속 맞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막 드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싹 정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길래 어떤 전망을 하시길래 다 현금화를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뭐 폭락할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네. 제가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 얘기했던 부분은 아마 이 곱씹어서 보면 뭐 여기쯤 오면 뭐 정리 한번 할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 왼쪽 상단에 현재가 옆에 적혀 있거든요. 네. 오늘자 시가총액이 120조 7천억. 120조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요 SK 하이닉스 추정 실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작년 2023년도 적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 11조, 당기순이익 기준 7조. 내년도는 영업이익 기준 16조, 당기순이익 기준 거의 한 11조 가까이 나올 걸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2026년도는 시장에서 영업이익 한 20조 정도. 당기 순이익은 15조 가까이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주가는 미래를 뭐 한두 해 선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올해 주가는 내년 또는 내후년을 선반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대비 10배 하면은 너무 많이 주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 대비 한 10배. 이렇게 적정 주가를 주거든요. 네. 뭐 우리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 영업이익 대비 뭐 20배도 주는데 왜 SK 하이닉스 이렇게 짜게 주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SK 하이닉스 실적 보면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요. 실적이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적자 났다가 실적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또 돈 잘 벌다가 갑자기 또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단기 순이익 대비 한 10배를 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2025년도 순이익 대비 10배면 약 120조 정도 되고요. 2026년도 추정 실적 대비 10배면 한 150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는 미래를 최소 1, 2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SK 하이닉스의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냐?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선반영하면 120조고 내후년 거를 선반영하면 150조니까 결국 올해 한 120조에서 150조 사이에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120조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안 판다. 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봤던 것처럼 오늘자 시가총액이 120조예요. 하니까 아직 여전히 150조까지 상승 여력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120조에서 150조는 상승률이 뭐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120조 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나면 그거 좀 쉬더라고요. 바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또 있지 않을까, 않을까. 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뭐 전망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가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까지 왔기 때문에 나 여기서 일부 현금화를 좀 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렇기 때문에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대응 전략, 이 현금화 또